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여기 보시면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문제은행이라고 써있죠. 1번부터 999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전직 도로교통공단 공인운전면허 시험관입니다. 시험관이었죠. 시험관이었고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부터 1번부터 999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굳이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관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서 쉽게 풀기라면 예를 든다면은 중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이 말입니다. 정답은 1년이에요. 1년. 입국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중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국제운전면허증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가지고 국제운전면허증 바꿀래요 하고 갔더니 거기서 선생님은 국제운전면허증 못 만들어드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못 만들어요? 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과속해가지고 범칙금 납부됐는데 그거 납부하지 않으셨네요. 범칙금 납부해야지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또는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못 만들어드려요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과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인가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자, 국제운전면허증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정답은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이에요. 1년 지나면은 못 씁니다. 4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승차 정원 15인승. 자, 승차 정원 15인승이라는 거는 15명이 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긴급 승합 자동차를 15명이 탈 수 있는 긴급 승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15명이 탈 수 있는 긴급 승합 자동차는 예를 들면 구급차 같은 거예요. 구급차를 몰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되고요.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받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일종 보통 면허가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트럭 같은 거예요. 트럭. 예, 트럭 있죠. 과일 싣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1톤 트럭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차예요. 그 일종 보통 면허가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 받으시면은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연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연습 운전면허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연습 운전면허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장내기능 시험이라고 있어요.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시험이거든요. 장내기능 시험을 합격하고 도로주행 시험을 봐야 돼요. 자, 도로주행 시험을 나가려는데 면허 없이 어떻게 도로를 달릴 수가 있죠? 예, 안 되겠죠. 따라서 연습 운전면허를 임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시 운전면허증이 생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임시 운전면허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습 운전면허예요. 왜냐면은 이 면허가 있으면은 옆에 2년 이상 경력의 동승자가 탑승한다면은 도로주행을 실제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운전해가지고 아무데나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습 운전면허가 있으니까요. 연습 운전면허도 운전면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연습 운전면허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정답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연습 운전면허는 유효하고요. 기간이 지나면은 연습 운전면허는 쓸 수가 없어요. 정식 면허증을 그 안에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차마의 운전자가 차마라는 게 뭐냐면은 차나 말을 말해요. 자동차나 말, 옛날에 말 있죠, 말. 지금은 없지만.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차마는 그냥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묻고 있네요.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말이 좀 어렵죠. 자, 차는 보통 어디로 가요? 직진을 하죠. 직진. 이렇게 직진을 하잖아요. 그죠? 직진을 하는데 좌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가 직진하지 않고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좌측으로 갈 수가 없대요. 직진을 하던가 우측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좌측으로 갈 수가 없을까요? 왜 못 갈까요? 왜 직진하고 우측으로만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안전표지에 앞지르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안전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지르기는 우측으로 못해요. 좌측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도로의 폭이 6m가 안 되는 좁은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의 폭이 6m가 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좁은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쉽게 표현하자면은 앞에 있는 차가 매우 천천히 가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자, 앞차가 매우 천천히 가고 주변에 다른 차도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좌측으로 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다른 게 왜 정답이 아닌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지르기는 우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은 당연히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반대 방향에서 교통을 방해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하잖아요.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앞지르기 금지하면 아까 앞에 있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었죠.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라고요?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앞차가 매우 느리게 가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다른 차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든 자, 이 문제 말이 좀 어렵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운전면허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죠? 1종 대형도 있고 1종 보통도 있고 2종 보통도 있고 2종 자동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걸 운전면허 종류라 그러거든요. 그 면허를 땄을 때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해서 두 가지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제1종 대형 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요거랑 제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입니다. 1종 대형 면허는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일종 대형 면허는 버스로 시험을 봐요. 버스 시험 봐가지고 일종 대형 면허를 따면은 아스팔트 살포기가 정확히 저도 뭔지 몰라요. 그냥 아스팔트 까는 것 같아요. 요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2종 소형 면허는 뭐냐면은 커다란 오토바이예요. 엄청 커다란 오토바이. 자, 도로 나가시면은 부릉부릉 하면서 옆에 막 엄청 바퀴 큰 오토바이들 막 쌩쌩 다니잖아요. 그거는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밖에 돌아다니시면은 중국집 보셨죠? 중국집 오토바이 조금 해가지고 그냥 샥샥샥 다니잖아요. 그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로 몰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커다란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 조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따야지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은 2종 소형 면허를 따면은 조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당연하죠. 큰 오토바이 면허가 있으면은 조그만 오토바이는 당연히 몰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개가 정답입니다. 그럼 다른 게 왜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종 보통 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네, 덤프트럭은 대형 면허예요. 엄청 크잖아요. 대형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게 왜 틀렸는지 볼게요. 제2종 면허로 250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요? 250cc 이륜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를 얘기해요. 이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는 오직 2종 소형 면허로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 수가 있어요. 125cc 이하 소형 조그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 수 있는 게 2종 보통 면허이기 때문에 250cc 250cc 2종 자동차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동차 다니는 길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죠. 이런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 여기에 차로를 만든다네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묻고 있네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 차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할 때 양쪽 끝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묻고 있네요. 2종 보통 면허가 아까 뭔지 말씀드렸죠?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그냥 승용차예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나와 있는 승용차 있죠? 그거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들입니다. 자, 이 2종 보통 면허를 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는데 면허를 딸 수가 있나요? 네, 면허 딸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해도 운전면허 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다른 보기가 정답이 안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한쪽 눈은 볼 수 없고 한쪽 눈 시력이 0.5예요. 이 사람은 운전면허 못 땁니다. 왜냐고요? 두 눈을 동시에 떴을 때 시력이 0.5 이상이 나와야지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자, 여기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은 뭘까요? 신호등 색깔이잖아요. 이 신호등 색깔을 구분 못하면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면허를 딸 수가 없고요. 자, 다른 보기 볼게요. 17세인 사람. 왜 면허 딸 수 없을까요?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딸 수 있기 때문에 만 17세인 사람은 면허를 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몇 세 이상부터 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딸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